지금 한국 문제는 여전히 그 숨어 있는 어떤 종류의 세력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 중에 한 그룹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공산주의자 그룹이다. 거의 뭐 100년 묵은 공산주의자 그룹이다. 또 한 그룹은 국제적인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의 그 이익을 함께하면서 사실상 그 딥스라고 부르는 한국의 아주 오래된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다. 저는 참 신기한 게 저희를 기득권 세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제일 신기해요. 지금 한국에서 소위 정통우파,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체제를 지키는 사람들은 사실 기득권 세력이 아니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전두환 대통령 일주기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그 현충원에 모시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북한에서 주체사상을 만들었던 그 어떻게 보면은 북한 체제를 만드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까지도 현충원에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왜 현충원에 못 갔나?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범공산주의자들의 반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5.18에 대한 그 신화화, 잘못된 신화화,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는데, 결국은 현충원에 가시게 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이, 여전히 심각한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이제 반격입니다. 반격. 그동안은, 봐준 거죠.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도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관용이 필요하다 했고, 그리고 상당 기간은 그 관용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자유민주주의의 품이 넓어서 지금까지 관용했던 그 시대가 이제는 조금씩 끝나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공산주의, 그리고 그 한쪽은 이스태블리시먼트, 그 기득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지만 이제는 그 공산주의자 그룹도 범기득권 세력이 됐습니다. 한통속이 됐죠. 그러면 지금 정통 우파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하로 거의 내몰려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렇게 되는데 그 범공산주의 세력과 범기득권 세력이 가장 심각하게 공을 들인 것은 언론이죠. 지금 최근에 그 언론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면 한국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빈살만 보도라고 본 것입니다. 빈살만.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국제사회에서는 공공연하게 별명이 Rich North Korea, 부자 북한입니다. 부자 북한. 말하자면 그 권력 숙청, 이제는 거의 북한의 숙청도 거의 끝났다고 할 정도지만, 최근에도 고모부를 살해하고 이복형을 살해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것 이상의 숙청과 그 피해 권력 투쟁이 있는 곳이 사우디아라비아죠. 거기다가 돈도 많아요, 석유 때문에. 리치 노스 코리아. 그러면 지금 빈 살만도 리치 김정은이죠.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 전체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전체의 부가 김정은의 부다 이렇게 환산해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은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합니다. 심지어는 그 북한의 최상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김일성 가계에 속한 사람들도 생활비가 부족한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리치 노스 코리아,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상 하나의 국가로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는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100년 동안 권력이 그 세습되는 과정이 그 장자 세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왕이 그 왕의 일종의 동생들이 소진될 때까지 동생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공식적인 국왕인 그 살만 국왕도 공식적으로는 그 조카와 나중에 아들 빈 살만을 사실상 같이 이렇게 권력자로 이렇게 그 표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권력 투쟁에서 현재 승리한 빈
모함메드 빈 살만이 권력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빈 살만이 한국에 딱 등장하자 한국 사람들의 그 환호 작약이 저는 불안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우디 머니의 유혹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저희에게 그 기회를 준 나라입니다. 열사의 땅에서 우리 그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정말 땀을 흘려서 엄청난 그 오일머니를 벌어온 그런 곳이죠. 저는 그 방송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아주 진지한 이 댓글을 남겨놓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지저스 웨이브는 헌법 10조와 함께 온다. 제 강의의 그 요약본 중에 하나인데요. 그 강의 에디팅 버전, 에디터 그 버전에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은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우디에서 근무했던 분의 댓글인데 이분이 1982년 말하자면 거의 40년 전에 그 상사에서 일하면서 사우디 출장을 자주 갔다고 하고 상사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목격한 것을 그 댓글로 적어 두셨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를 까는 공사 현장을 본 적이 있었는데 땡볕을 바로 쬐면 살이 타기에 위에는 긴 소매의 점퍼 같은 것을 입고 머리에는 눈만 빼꼼히 내어놓게 털모자 같은 것을 쓰고 작업을 하는 것이었음. 나 같은 상사원들은 무거운 샘플 가방을 메고 여기저기 바이어들을 찾아다니곤 했는데 밤 12시쯤 퇴근하여 집에 와서 보면 어깨에 피멍이 든 것을 매일 보게 됐었음. 이것은 단지 중동에서의 일일 뿐이고 국내에서 어린 여공들이나 다른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정말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봄. 그렇게 모두 애써서 이룩한 세계 10위권의 자유대한민국인데 공사나 운동하든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감히 자유대한민국을 말아먹어 보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상사원 그 근무 시간이 오전 10시 출근해서 오후 3시에 점심 그리고 오후 5시에 다시 출근해서 퇴근하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3시였다고 합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한국인들은 이렇게 살아왔죠. 특히 이 사우디 머니는 기본적으로 올람에서 치른 피값입니다. 올람전에 대한 피값이었어요. 말하자면 지금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한다면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 하나만 보면은 안 된다. 그것은 유혹이다. 미끼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빈 살만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유혹이라고 했던 것이 사우디머니의 유혹이라고 했던 것은 사우디만 보면 안 된다. 미국과 같이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번에 저는 한국 언론의 그 보도 태도를 뭐 가장 이렇게 핵심적으로 마치 요약하듯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매일경제에서 나온 이틀 전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땅치고 후회할 듯 노 재팬 빈 살만 왕세자 왕따에서 인사. 이 제목은 정말 속아 웃을 제목입니다. 일본 땅치고 후회 안 하고요. 노 재팬 아니고요. 왕따에서 인사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한국의 언론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재해석한 버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기사를 좀 말하고 싶은데 여기 보면은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롯데호텔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거의 몇백 개의 객실을 예약하고서 이 젊은 빈살만이 마치 면접 보듯이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빈살만이 한국만 왔다 간 이유는 한국의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뭐 일본에 꼭 갈 필요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빈살만이 한국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얘기가 틀리면 나중에 저한테 항의해 주세요. 엑스포 때문이죠. 엑스포. 여러분, 엑스포가 우리가 생각하는 엑스포가 있었어요. 뭐 대전 1993년에 대전 엑스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2012년에 여수에서도 엑스포가 있었어요. 이런 종류의 엑스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부산 엑스포는 그 공식적으로 세계 박람회 기구라는 조약기구죠. 이 조약기구에서 가나라는 엑스포는 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등록 박람회와 인정 박람회, 원예 박람회 중에 이 원예 박람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 등록 박람회와 인정 박람회는 매우 크게 다릅니다. 지금 이 등록 박람회는 한국에서 연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등록 박람회 Registered Exhibition을 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는 올림픽과 월드컵, 하계 올림픽이죠. 특히 올림픽과 월드컵과 엑스포를 세 개를 다 개최한, 세계에서 10개가 안 되는 아주 드물고도 드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세 개를 모두 다 한 그런 나라인데, 월드컵과 올림픽과 엑스포 중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엑스포가 제일 중요성이 덜하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역사는 올림픽이 더 길 수 있겠지만 1851년에 공식적으로 런던에서 시작된 이 한때는 만국 박람회라고 불렸던 이 엑스포는 사실은 드러나 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물론 등록 박람회, Registered Exhibition이죠. Exposition International, 원래는 불어로 부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세계 박람회 기구가 가나라는 이 박람회 중에 진짜 박람회는 등록 박람회인데,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경쟁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고 부산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더 열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기업인들이 정말 뭐 목숨 걸고 12개 대기업에서 120개 나라를 가나하면서 170개를 커버해야 되는데 그중에 120개를 딱 맡아서 지금부터 해보겠다 이렇게 싸웠죠. 지금 지난 6월에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냈거든요. 빈살만 vs 채태원, 삼성, 현대차, 롯데 누가 이길까? 예. 지금 뭐 그 당시에 170개 회원국 중 80개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지했다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막 이렇게 선전을 했었죠. 그리고 그 107개국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며 뭐 이렇게 그 자랑을 했었죠. 사우디에서. 그리고 한국은 그에 비해서 좀 숫자가 적은 것으로, 열세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뭐 아직 이르다, 한참 시간이 더 있다 이렇게 주장해 왔죠. 개최 기간은 2030년. 등록 박람회는 이제 5년마다 한번 열리거든요. 딱 떨어지는 해에 뭐 30년, 35년 뭐 이렇게 25년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해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 세계 박람회, 국제 박람회를 여는 그 BIE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은 딱 떨어지는 해에 개최하는 5년 만에 열리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가 규모는 약 200개국, 그리고 3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오고요. 심지어는 중국에서 열렸을 때는 7천만 명 이상, 거의 우리나라 전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요. 그리고 뭐 생산 유발 액수가 43조 원보다 더 많습니다. 부가가치 18조 원. 실제로 이것보다 더 많아요. 일자리 창출 50만 명? 이것은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지금 이 개최지 결정이 내년 11월이거든요. 그런데 이 결정은 회원국당 한 표 비밀 투표를 합니다. 지금 끝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빈살만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만나서 다른 걸 줄 테니까 좀 포기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국 박람회, 그냥 전 세계에서 새로운 문물들을 선전하는 곳 그 이상입니다.
인류 역사 전체에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어떻게 보면은 드디어 국제사회, International Society, 국제사회라는 것이 등장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만국 박람회, 세계 박람회는 근대성의 호수다. 근대성의 거대한 호수다. 군소 뉴스지만 김현 뉴스에서 이런 굉장히 좋은 기사를 썼던데, 동아시아 엑스포의 역사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이 책 그 저자가 했던 말을 인용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세계 박람회는 근대성의 거대한 호수다. 저는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사회, 글로벌 소사이어티의 출발을 알리는 런던, 그때는 뭐 빅토리아 시대에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을 때예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영국이, 우리가 가장 강하다라는 것을, 자본주의의 최첨병, 산업혁명의 나라 영국을 과시했던 그 세계 박람회가 시작은 영국에서, 어쩌면 그리고 한국에서 하나의 거대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은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헝가리부터 시작해서 동구권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됐던 것처럼 또 한 번 놀라운 계기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2030년에 부산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린다는 것은 저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진짜 통일의 포문이 열릴 것 같아요. 월드 엑스포. 이것은 대전에서 열린 또는 여수에서 열린 올림픽 그 엑스포와 다릅니다. 지금 등록이 아니라 그냥 뭐 인정하는, recognized라고 하는 그 recognized, 그냥 인정되는 그 recognized 그 엑스포라는 것은 딱 떨어지는 해 5년 단위로 말고 그 사이에 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기간도 딱 3개월 이상은 안 돼요. 그리고 열 수 있는 그 부지의 이 넓이를 딱 정합니다. 예전에 뭐 그게 넓이가 정해지지 않았을 땐 대전에서는 더 넓게 했다고 하지만 이 엑스포라는 것은 사실은 등록 박람회를 말하는 겁니다. 등록 박람회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중간에 뭐 인정해주는 박람회는 사실 규모를 줄일 뿐만 아니라 좀 살살하라고 사실은 자제시키는 그런 박람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2030년에 드디어 등록 박람회를 열고, 그리고 전 세계 3천만 이상의 사람들이 보러 온다는 것은 어쩌면 진짜 근대화의 그 클라이맥스가 될 것 같다. 근대성의 클라이맥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의 포문이 될 것 같다. 저는 가슴이 되게 뜨거워지는데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12개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이렇게 딱 힘을 모아서 120개 나라를 커버하고 저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서울 올림픽도 기적처럼 했잖아요. 그때 서울 올림픽을 우리가 이렇게 유치할 때요, 아무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오히려 북한 편이 외교계에서는 더 많았어요. 아프리카 나라들. 그런데 그때 그 노태우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 그런 해고를 했었죠. 정말 뭐 외교관들이 가서 수지층까지 놔주면서, 아주 작은 나라들이 가서 대사님들이 막 수지층까지 배워서 놔주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라들을 설득해서 유치를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2030년 부산 박람회 그렇게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정재 씨는 뭐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가. 연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부산에 유치해,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지금 빈 살만이, 그냥 이번에 우리가 하게 해달라고 한 거죠. 여러분, 빈 살만이 지금 왜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빈 살만의 권력이 공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빈 살만이 지금 보십시오. 이런 뭐 기사가 나와 있는데, 엑스포 유치 경쟁국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피살 배우 빈 살만 총리로 임명.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뭐
너무 피가 뜨거워서 그런가요? 지금 피의 숙청을 이어가고 있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엽기냐면, 어, 여러분 그 사건은 다 알고 있죠. 얼마 전에 그 언론인 워싱턴 포스트에 사우디 왕가에 대해서 약간 삐딱하게 써든 그 언론인 한 사람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이러면 터키 주 사우디 총영사관 그 사우디 비밀 정보 요원에게 자말 카슈끄지라는 이름은 좀 독특하죠. 이 사람이 뭐 결혼 관련돼서 서류 떼러 가다가 터키 총영사관에서 토막이 돼서 나왔거든요. 토막. 아, 정말 이 21세기에 상상을 초월해요. 그 토막 살인하는 그 소리가 도청이 됐다 그러죠. 그것도 의사를 보내서 의사가 직접 토막을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리치 노스 코리아란 말을 들어요. 비명 소리, 토막 소리. 야, YTN에서 그런 기사를 냈어요. 후궁의 아들 빈 살만은 어떻게 사우디 최초 왕세자가 됐을까? 후궁이란 말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왕이 될 수 있는 왕자만 해도 8,000명이라고 그래요. 8,000명, 9,000명. 공주도 뭐 그 정도. 거의 지금 왕가의 왕자 공주가요. 2만 명에 가까운 나라예요. 2만 명. 아, 엄청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자유민주주의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런 종류의 왕국입니다. 왕국. 이 나라에서 왕세제가 아니라 심지어 왕세제를 제거하고 지금 왕세자가 권력을 잡으면서 좀 가시를 해야 되죠. 얼마 전에 같은 이슬람 국가인 그 나라에서 올림픽이 유치가 되고 또 월드컵이 유치가 됐어요. 지금 현재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빈 살만, 모하메드 빈 살만이 엑스포는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 아닐까요? 지금 거기다가 이번에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카타르 월드컵 개막 전에 피파 회장 옆에 딱 앉아서 보이면서 뭐 심지어는 거의 국경일이 될 판이거든요. 사우디 한번 보세요. 사우디는 라오넬 메시 등 글로벌 스타가 빼곡한 아르헨티나를 2대1로 꺾는 이변을 일으켰다. 글로벌 왕따에서 글로벌 인사이더로 화려하게 복귀한 빈 살만 왕세자에게는 큰 선물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엑스포의 경쟁자가 아니니까 일본에 갈 일이 없는 것 아닐까요? 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주 심각한 이슈가 있으면 가겠죠. 공짜가 없는 거죠, 세상에. 주고받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적인 뭐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뉴스를 보셨겠지만 지금 뭐 이것저것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많았어요. 그 S-Oil 또 국내 건설사 간 설계, 조달, 시공 계약을 했고 현대 로템과 사우디 투자부 간의 네옴 신도시 철도 협력을 했고 국제 5개 건설사와 사우디 국부펀드 PIF 간의 그린 수소 등 신에너지 협력 등 20여 개 계약 또는 양해각서가 체결됐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네옴시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 얘기하기 전에 이 네옴시티가 뭔지는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옴시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아예 그 홍보 영상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Imagine a traditional city and consolidating its footprint, designing to protect and enhance nature. The line's communities are organized in 3 dimensions within 5-minute walk neighborhoods. Travel end to end in 20 minutes. Designed by world-leading architects, the line is 500 meters tall, 200 meters wide, 170 kilometers long, and housed within an elegant mirror glass facade. The line is designed as a series of unique communities, providing equitable views and immediate access to the surrounding nature. At the heart of the globe's key trade routes, a place for commerce and communities to thrive. The Line, the city that delivers new wonders for the world.
여러분, 폭이 200m밖에 안 되는 아주 좁은 것을 서울 대전 간 170km 정도 되는 긴 라인을 그어서 도시를 건설해서 거기서 수백만이 살게 하겠다? 그게 네옴시티예요. 한번 보십시오. 사우디의 친환경이래요. 그것도 더 라인 미래도시. 빈살만 왕사자의 비전 2030. 지금 시작했습니다. 2030의 핵심 프로젝트고 이 2030에 또 엑스포를 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사우디 북서부 홍해 인근에 있는 황야예요. 완전히 사막이에요. 길이가 170km고요. 높이는 폭이 200m밖에 안 되는 높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높은 500m예요. 와, 이건 이상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상한 감옥 같은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 아닌가요? 면적은 여의도 11배인 34km 제곱미터. 900만 명 수용. 그래서 고속철도가 끝에서 끝까지 200분의 주파.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하지 않는 차 없는 도시. 1년 내내 기후가 제어되는 쾌적한 환경. 여러분 여기 살고 싶으세요? 지금 이것이 바로 네옴시티라고 합니다. 21세기 바벨탑인가요? 나만의 빈살만이 그런 말 했다 그러죠. 나만의 피라미드를 만들고 싶다. 어쩌면 거대한 빈살만 피라미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네옴시티를 지금 갖고 엄청난 돈을 쓰려고 하는 거죠. 보십시오. 잠깐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읽어드릴게요. 빈살만은 지난 2016년 석유에 의존해온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첨단 기술과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대한 투자로 사회 문화적 전환을 이루기 위한 장기 국가 혁신 전략인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최근엔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 이미지를 벗어버리기 위해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인데요. 좀 뭔가 들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그 썸네일 다시 보여드리면 빈살만과 사우디 머니의 유혹이라고 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빈살만의 리치 노스 코리아, 리치 김정은의 이 프로젝트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세요. 저 네옴시티 900만 그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전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 한국 기업들을 만나서 부산이 좀 포기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저는 한국 기업들이 뭐 엑스포는 엑스포고 뭐 쌀만 머니는 쌀만 머니지라고 얘기를 한다고는 하는데 속내는 알 수가 없죠. 저는 2030에 부산의 엑스포가 개최되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통령부터 기업들이 줄줄이 빈살만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엑스포도 따내고 빈살만 먹이도 따내고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걱정이 됩니다. 기업들이 상당히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엑스포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 언론이 빈살만이 돈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뭐 수천조, 말이 수천조지 뭐 상상할 수 있는 돈입니까? 그렇지만 이런 그 수천조라는 이런 돈이 뭐 빈살만이 처분할 수 있는 돈이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돈은 그 유명한 사우디 석유 회사 아람코의 지분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람코는 결국은 미국의 손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 저는 이제 저희가 만든 책 중에 저는 사실은 책을 저희는 제가 10여 년 전부터 가끔 책을 만드는데 그 출판을 업으로 하지 않고 일종의 꼭 필요한 책을
다른 데서 내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는 그런 식으로 꼭 필요한 책만 내고 있어요. 책을 좀 더 전문적으로 내서 더 멋지게 만들지 못해서 늘 좀 제가 죄책감이 있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책을 좀 더 그 상업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책으로 만들려고 애를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만든 책 중에 책들은 다 10권 정도의 책은 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제가 책 자체의 형식적인 퀄리티는 솔직히 조금 부끄럽지만 내용 굉장히 좋은데, 사실 이 책 에너지 국제 정치학, 이 책은 탈원전이 아니라 다시 원자력인 이유를 밝힌다. 이것은 2017년에 나온 책이고, 이 책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 달에 문재인 정권이 등장해서 탈원전을 선포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 책은 전혀 광고를 못 했는데요.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500권밖에 찍지 않았다가 지금 최근에 제가 책을 조금 더 찍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 여러분이 꼭 참고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간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그 책은 여러분이 에너지 국제 정치학은 좀 사서 보시고 아니면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더 빨리 보내드립니다. 010-4040-1799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적혀 있죠. 문의 010-4040-1799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 책을 구할 수 있는데, 그 표지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에너지 국제 정치학, 외교 현장에서 쓴 에너지 국제 정치학. 이 책 원래 제목은 에너지 국가의 생명선이었습니다. 이 책에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그 원유, 석유 관련돼서 아주 자세히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빈 살만이 얼마나 지금 불안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않으면은 좀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네옴시티도 여러분 생각할 때 폭 200m밖에 안 되는 라인을 그어서 거기 900만 명이 산다라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저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과의 관계, 특히 석유 증산과 관련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마치 수학 문제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공식, 방정식 하나를 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970년대에 1차, 2차 석유 파동과 자원 국유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원유의 해상 수송로를 장악하고 중동, 걸프 지역 왕정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석유 패권을 유지하는데, 이런 석유 패권 유지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이것입니다. 핵심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미국과의 관계는 오래됐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때부터 이미 있었는데요. 여러분 중간중간 제가 건너뛰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인정할 경우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정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왕자가 8,000명, 공주가 9,000명이고 뭐 대낮에 남의 나라에서 사람을 토막살인을 해버리고 뭐 숙부를 숙청해버리고 영장 없이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여성들에 대한 엄청난 인권 유린이 있고,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가끔 겁을 주긴 하죠. 지금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적인 왕따를 시켜버릴 거야. 막 그 정도로 이렇게 가끔 협박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은 이 사우디 왕가, 정말 참 황당한 이 사우디 왕가를 보장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핵심은 바로 이 대목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은 그 이후 지금까지 70년이 지나도록 굳건히 이어졌다. 원래 미국 기업이던 아람코는 1974년 60% 국유화되고 1980년 완전 국유화되는데, 이는 미국의 묵인과 타협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고, 그 반대급부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달러를 유일한 석유 결제 수단으로 결정한다. 미국이 월남전을 수행하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확대되자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 금 1온스에 35달러로 고정되어 있던 달러화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 세계 각국은 보유 달러를 금으로 태환해 줄 것을 요청한다. 말하자면 금 본위제, 금의 양에 따라서 달러가
결정되니까요. 금이 없으면 이 달러가 없는 거죠. 미국은 돈을 계속 써야 되는데 금이 모자라니까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 내달라 하니까 나라들이 좋아. 석유는 앞으로 다 달러로만 살 수 있어. 니들 석유 필요하지? 달러 갖고 가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바로 1970년대 월남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말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미국 회사인 아람코를 주고 국유화지만 사실상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람코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권력을 장악한 그 빈 살만의 뭐 재산처럼 그렇게 오해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람코는 여전히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 좀 읽어드릴까요?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미국에서 이 중동을 움직일 때 전혀 다른 또 새로운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5년 미국은 그 자체로 원유는 세계 총 생산의 그 13%인 하루 평균 1270만 배럴을, 천연가스는 세계 총 생산의 22%인 7673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요. 세제곱을 생산하는 세계 제1의 원유 및 가스 생산국이다. 이는 2008년부터 시작된 그 셰일 혁명, 그 유명한 셰일 혁명의 결과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핵심이. 미국의 지질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미국 영토 내에 방대한 양의 천연가스와 석유가 셰일이라고 불리는 지하 약 3,000m 정도에 있는, 두께는 비교적 얇지만 그 면적이 엄청나게 넓은 바위층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의 기술로는 채굴이 불가능하여 채굴한다 해도 채산성이 도저히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외국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해서 사용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그 셰일층의 가스와 원유 생산이 수평 시추와 수입 파쇄의 신기술로 채산성이 확보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셰일 혁명입니다. 미국에서 비교적 쉽게 셰일을 채취하게 됐기 때문에, 셰일 가스를 채취하게 됐기 때문에 중동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한 협상칩이 생긴 거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깐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미국의 에너지 혁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더 가속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셰일 혁명으로 시작된 석유 및 가스 정산을 더욱 가속화시켜 이를 통해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중동으로부터의 석유 수입 필요성을 감소시켜 대외 간섭의 필요성을 줄이려고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대세계 공약의 기반이 되었던 셰일 혁명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 적시 키스톤을 취소하고 국내 석유 시추를 제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원유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보실 분은 에너지 국제정책을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진 거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미국에서 일단은 석유를 증산하지 않고 감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세계에서 3대 원유 또는 가스, 에너지 공급 국가였던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니 수급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중동과 미국과 러시아라는 세계 3대 에너지 수급 리전, 지역 중에 한 국가가 전쟁 당사자가 돼버리니까요. 결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 거죠. 미국에서 심지어 생산을 늘린다 하더라도 중동에 증산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빈 살만이 얼마나 코가 높아졌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나 이런 상황은 과연 오래 갈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지속될까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다음에도 뭐 바이든 또는 민주당으로 확정돼 있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빈살만을 물론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는 이란을 공략하기 위해서 사우디와는 상당히 관계가 좋았던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빈살만이 영원히 빈살만은 아닐 것이다. 이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국제관계 전체를 보는 시각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우디 왕가는 아무리 코가 높고 잘났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미국의 세계 전략과 너무나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지금은 미국 정권이 어디에 속해 있나?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또는 공화당 중에서도 친 트럼프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석유 관련돼서 원유 관련돼서는 새로운 종류의 에너지 또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힘은 뭐 한동안 완전히 빠져 있었죠. 원유 가격이 너무나 쌌기 때문에 그것처럼 대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빈살만과 사우디 머니의 유혹. 예전에 우리가 월남전의 대가로 사우디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처럼 단기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기업들이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길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비즈니스맨이라면 기업가라면 결국 이윤과 이익에 대해서 관심을 가장 먼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빈살만이 뭐 대낮에 사람을 죽인다 한들 뭐 조금 신경을 덜 쓰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 같은 운동가 입장에서는 인권 운동가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지만 어쨌든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기업인들의 그런 태도는 이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2030년에 한국에서 부산에서 엑스포를 열게 된다면 저는 한국이 또 새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월드컵과 올림픽과 만국 박람회 등록 엑스포까지 달성하는 세계 10개 정도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나라가 많이 잘 되기만 하다가 또 지난 뭐 10년 가까이 많이 꺾였는데 2030년 다시 한 7년이 지나면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다시 국운이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저보고 애국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애국자라기보다는 저는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들이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일을 할 뿐인데 부산 엑스포가 저는 기대되는데요. 빈살만하게 양보하게 되나요?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혹이라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쿨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분들의 얼굴을 봤을 때 부산 엑스포가 될 것 같은 생각은 조금 안 들어요. 하지만 내년 11월에 결정되는데 포기하지 말고 2030에 부산에서 엑스포 열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빈살만이 너무나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낮에 형을 죽이고 고모부를 죽이는 그런 일이 행행하는 곳 인권유린이 너무 심각한 곳에 세계 박람회를 뺏기지 말고요. 이 한국에서 극동에서 다시 한번 뭔가 세계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를 기대하는 그런 박람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쯤 되면 이미 북한도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제 생각입니까? 일단 빈 살만큼은 그래도 제가 뻥이 심하진 않잖아요. 저는 어쨌든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지금 빈살만의 그 부산 엑스포 보이콧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바라보자, 이런 맥락으로 설명했습니다.